칠흑 같은 밤, 산길을 뒤덮은 횃불. 군졸들의 외침이 산을 울렸습니다. 저기다, 저 자를 잡아라. 영모죄로 쫓기던 선비가 산길로 몸을 숨기던 그때 집안의 여종 하나가 숨도 안 쉬고 따라 붙었습니다. 선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따라왔느냐? 지금은 여쭙지 마시옵소서. 미쳤느냐? 나와 함께 있으면 너도 죽는다. 알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왜? 여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종의 눈이 아니었지요. 도련님께서는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옵니다. 그 순간 여종의 품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피 묻은 서찰 한 장. 그리고 용문양이 새겨진 옥패. 용문양 옥패. 이건 왕실이나 대귀족만 지닐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건 내가 왜? 지금은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찾아라. 반드시 오늘 밤 안에 잡아야 한다. 여종이 선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쪽입니다. 제가 아는 길이 있사옵니다. 종인 내가 어찌 이 산길을. 시간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잡히면 삼족이 멸문당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옥에 갇혔고 처형까지 남은 시간 단 15일. 그런데 이상합니다. 종이 어떻게 금부도사의 움직임을 알았을까요? 왜 목숨을 걸고 따라온 걸까요? 그리고 저 피 묻은 옥패는 대체 뭘까요? 15년을 숨겨온 비밀. 오늘 밤 그 비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중기 한양 외곽에 이윤재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며 학문에 정진하던 23세 청년. 그의 아버지 이판서는 청렴하기로 이름난 관리였지요. 그 집에는 연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15살에 들어와 어느덧 8년. 말수 적고 눈치 빠른 아이였지요. 윤재는 늘 그 아이가 묘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종치고는 눈빛이 이상해. 창밖에 연희가 고개를 들어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요. 연희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 급제만이 목표였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대문이 쾅 열렸습니다. 군졸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지요. 이판서 대감 계시냐? 영모 혐의로 즉각 체포한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께서 영모라니. 이판서가 끌려 나왔습니다. 손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지요. 윤재야, 이것은 누명이다. 절대 믿지 마라. 아버지. 군졸이 윤재를 밀쳤습니다. 도련님도 곧 잡으러 올 것이니 각오하시오. 이판서가 끌려가고 대문이 닫혔습니다. 윤재가 멍하니 서 있었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렴하기로 소문난 아버지가 영모라니. 윤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연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이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금부도사가 도련님을 잡으러 옵니다. 오늘 밤 안에 떠나셔야 합니다. 내가 어찌 그걸. 시간이 없사옵니다. 연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날카로웠지요. 윤재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이 여종에게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어찌 금부도사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윤재는 위험을 무릅쓰고 일금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윤재가 옥졸에게 매물을 건네고 감방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윤재야, 왜 왔느냐? 위험하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입니까? 영모라니요. 모함이다. 정대감 그자의 짓이야. 정대감이요. 병조판서 정석주 말입니까? 이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자의 비리를 알아냈다. 굴량미 횡령, 뇌물수수 증거를 모아 상소를 올리려 했지. 그런데 그자가 먼저 손을 썼어. 어떻게요? 위조 서찰이다. 내가 청나라와 내통했다는 거짓 편지를 만들었어. 그 서찰에 내 도장까지 찍혀 있더구나. 그런 악랄한 윤재야, 들어라. 진짜 증거가 있다. 정대감의 비리를 증명할 문서들이 내가 숨겨두었다. 어디에요? 외갓집 뒷산 폐사에. 그러나 윤재야,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뭡니까? 원본 서찰이다. 정대감이 위조한 서찰의 원본. 그것만 있으면 위조임을 증명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원본이 누군가 가져갔다. 누가요? 모르겠다. 다만 15년 전 민대감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야. 민대감이요? 이 판서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옥졸의 발소리가 들렸지요. 시간이 없다. 윤재야, 처형까지 15일이다. 그 안에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그 여종을. 연이요? 그 아이를 믿어라. 내가 왜 그 아이를 데려왔는지 곧 알게 될 거다. 옥졸이 다가왔습니다. 윤재가 급히 몸을 숨겼지요. 15년 전 민대감 사건, 그리고 여종 연희. 아버지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칠흑 같은 새벽. 윤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희가 보따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준비되었습니다, 도련님. 넌 어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외갓집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사옵니다. 종인 내가 어찌 그 길을? 연희는 대답 없이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시간이 없사옵니다. 멀리서 횃불 빛이 보였습니다. 군졸들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 도령을 찾아라. 집에 있을 것이다. 젠장. 연희가 윤재의 손목을 잡고 뒷담을 넘었습니다. 놀랍도록 민첩했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연희의 발걸음이 너무 빨랐어요. 산길을 달리는 두 사람. 윤재가 헐떡이는데 연희는 숨 하나 안 차 있었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넌 숨도 안 차냐? 종은 원래 몸이 튼튼해야 하지 않사옵니까? 갑자기 앞에서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군졸 3명이 길을 막고 있었지요. 거기 서라. 누구냐? 윤재가 당황했습니다. 큰일이다. 그때 연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저희는 그냥 약초 캐러 가는 천민이라요. 이 양반은 제 오랍이고요. 완전히 다른 사투리였습니다. 이 밤에 약초를?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열이 펄펄 끓어서 제발 보내주이소. 군졸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가라.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윤재가 연희를 쳐다봤지요.
너 방금 뭐였냐? 도련님, 서두르시지요. 다시 본래 말투였습니다. 윤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여종, 대체 정체가 뭘까요? 처형까지 13일. 두 사람은 숲속 버려진 움막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연희야. 예, 도련님. 솔직히 말해라. 넌 대체 누구냐? 저는 그저 종이옵니다. 거짓말 마라. 어젯밤 내 모습은 종의 것이 아니었다. 연희가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도련님. 응. 제가 누구인지는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되면 지금 아버지 목숨이 달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시면 도련님께서 흔들리실 수 있습니다. 흔들린다니 무슨. 그때 연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피 묻은 서찰이었지요. 다만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15년 전 민대감께서 돌아가시던 날 품에 지니고 계셨던 서찰이옵니다. 민대감, 15년 전이면 내가 8살 때 아니냐. 그때 영모로 처형당한. 예. 그리고 그 영모도 누명이었습니다. 뭐라고? 민대감을 죽인 자 바로 정대감이옵니다. 윤재가 서찰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15년 전의 비극이 현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대감의 악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너는 민대감과 무슨 관계냐? 연희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직감했지요. 이 여종의 비밀이 이 사건의 열쇠라는 것을. 15년 전 민대감의 죽음. 연희는 그날 무엇을 보았을까요? 산길을 걷던 윤재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도련님. 연희가 급히 부축했지요. 괜찮다. 잠을 못 자서 그렇다. 윤재의 발목에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도주할 때 다치셨군요. 별것 아니다. 앉으십시오. 연희가 보따리에서 천과 약초를 꺼냈습니다. 능숙하게 약을 발랐지요. 넌 약초를 다룰 줄 아느냐? 조금 배웠사옵니다. 종이 어디서? 연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어서 다시 움직였지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연희가 천을 묶었습니다. 그 순간 윤재가 연희의 손등을 봤지요. 희미한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칼자국 아니냐? 종이 어쩌다 이런 상처를? 연희가 손을 뺐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때가 되면입니다. 윤재의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숨으셔야 합니다. 또 추격자냐? 예. 세 딸이 넷입니다. 어떻게 알았냐? 소리만 듣고. 연희는 대답 없이 윤재를 끌고 덤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약초, 칼자국, 그리고 짐승 같은 청각. 이 여종의 정체 점점 더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처형까지 12일. 그리고 연희의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처형까지 11일. 외갓집까지는 아직 사흘거리.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계곡가에서 윤재가 물을 마셨습니다. 젠장 시간이 없어.
지름길이 있사옵니다. 지름길? 검문이 많긴 하지만 이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문을 어떻게 뚫을 건데? 방법이 있습니다. 연희가 보따리를 뒤적이더니 낡은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도련님, 죄송하지만 거지로 변장하셔야 합니다. 선비가 거지로? 살고 싶으시면요. 윤재가 한숨을 쉬며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아버지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요. 변장을 마친 윤재가 자신을 내려다봤습니다. 하, 꼴이 말이 아니구나. 그래도 멋있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윤재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연희의 얼굴이 붉어진 것을 봤지요. 그 순간 윤재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종을 그런 눈으로 보다니. 윤재는 스스로 당황했습니다. 가자. 두 사람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지요. 신분의 벽은 하늘만큼 높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도망치며 그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지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마을 불빛이 보였지요. 도련님, 저 마을에서 하룻밤 묵으셔야 합니다. 내일 고개를 넘으면 외갓집입니다. 알겠다. 그리고 도련님. 왜? 내일 제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심이냐?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연희의 정체가 밝혀질 때가 왔습니다. 내일 연희가 입을 엽니다.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처형까지 10일. 두 사람은 작은 주막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윤재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젓가락만 들고 있었지요. 왜 안 먹냐?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거짓말. 이틀이나 굶었잖아. 윤재가 자신의 밥을 연희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먹어. 내가 쓰러지면 나도 못 가. 도련님, 뭘 그렇게 봐. 어서. 연희가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종에게 자신의 밥을 주는 양반은 없습니다. 연희는 그게 처음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주막 문이 열렸습니다. 포졸 3명이 들어섰지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라. 검문이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재의 안색이 창백해졌지요. 이런. 도련님, 제 말대로만 하세요. 연희가 윤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포졸이 다가왔지요. 너희는 뭐 하는 것들이냐? 예, 나으리. 저희는 오라버니와 동생이옵니다. 부모님 제사 때문에 고향 가는 길이에요. 이 자는 선비처럼 보이는데? 아이고, 나으리. 글 공부 좀 했다고 거지도 선비로 보이세요? 오라버니는 과거에 3번 떨어진 한량이라요. 윤재가 연희를 째려봤습니다. 연희가 눈으로 참으세요라고 신호를 보냈지요. 3번 낙방, 그럼 공부 그만둬라. 예, 그러려고요. 윤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라. 포졸들이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윤재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3번 낙방이라니. 살았으니 됐지 않사옵니까?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몰래 주막을 빠져나왔지요. 이 여종의 기지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윤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탈출은 성공. 하지만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형까지 9일. 드디어 외갓집 비싼 폐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말한 곳이냐? 예, 틀림없습니다. 윤재가 폐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불상 뒤로 갔지요. 아버지가 불상 뒤에 숨겨두었다고 했는데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윤재가 열어봤지요. 있다. 상자 안에 문서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정 대감의 비리 문서들, 굴량미 횡령장부, 매물수수 기록, 심지어 청나라 간첩과의 내통 편지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면 정 대감을 끌어내릴 수 있다. 하지만 도련님, 왜?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정 대감의 위조 서찰 원본이 있어야 대감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어요. 그건 정 대감이 갖고 있을 테지. 아니옵니다. 연희가 품에서 옥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원본 서찰은 제가 갖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이 옥패도요. 용 문양의 옥패. 이건 보통 것이 아닙니다. 왕실이나 대귀족만 지닐 수 있는 물건이지요. 연희 넌 대체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지요. 용 문양의 옥패. 연희의 정체가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폐사 앞마당에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윤재는 연희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말해라. 도련님, 15년 전 민대감 사건을 기억하시옵니까? 민정현 대감. 영모로 처형당했지. 삼족이 멸문당하고. 예. 그때 민대감 가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고 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멸문이었지. 연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와 무슨 관계가?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그날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사옵니다. 설마 8살짜리 계집아이. 어머니가 죽기 직전 헛간 밑에 숨겨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모닥불이 튀겼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붉게 빛났지요. 그 아이는 3일 동안 가족의 시신 옆에 숨어 있었습니다. 굶주리면서 울지도 못하고. 연희.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대감님의 아버지께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뭐라고? 윤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희가 일어섰지요. 처음으로 윤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저의 본명은 민연희입니다. 민정현, 대감의 외동딸.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 대감의 딸. 그녀가 15년을 종으로 숨어 살았던 이유는? 민 대감의 딸이라고? 예. 연희가 품에서 옥패를 꺼내 윤재에게 보여줬습니다. 용 문양이 불빛에 반짝였지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가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연희가 피 묻은 서찰을 폈습니다. 이것은 정 대감이 아버지를 모함할 때 쓴 위조 서찰의 원본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15년 동안 종으로 살았단 말이냐? 예. 왜, 이 증거가 있으면 진작 진실을 밝힐 수 있었잖아. 연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말투가 변했지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종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8살 계집아이가 조정 대신을 고발한다. 누가 들어줬겠습니까? 증거를 내밀기도 전에 죽었을 겁니다.
연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힘을 키울 때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15년을. 그 기회가 지금이란 말이냐? 예. 연희가 옥패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정 대감은 15년 전 제 가문만 죽인 게 아닙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충신을 모함했어요. 그 수가 322명. 그리고 이번에 대감님 아버지까지. 322명? 윤재가 충격에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감님 아버지를 포함하면 323명입니다. 연희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 원한을 갚기 위해 15년을 살았습니다. 종의 탈을 쓰고 치욕을 삼키며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윤재가 멍하니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연희가 아닙니다. 연희가 똑바로 섰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제 이름은 민연희, 민정현 대감의 딸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닥불 타는 소리만 들렸지요. 15년의 복수, 323명의 원한, 그리고 종에서 귀족의 딸로. 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민연희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처형까지 7일. 윤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폐사 앞. 연희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도련님, 이제 도련님이라 부를 필요 없지 않느냐. 습관이옵니다. 습관 15년 동안 억지로 들인 습관이겠지. 윤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희가 윤재 옆에 앉았지요. 도련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대감님 아버지께서 저를 거두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대감님 아버지와 제 아버지는 오랜 벗이었습니다. 함께 과거에 급제하고 함께 벼슬길을 걸었지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대감님 아버지께 저를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 예. 제 정체를 아신 분은 대감님 아버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믿으라고. 대감님 아버지께서 제게 글과 무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몰래요.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 윤재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신 거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5년 전의 비극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이 증거들을 임금님께 직접 올려야 해요. 어떻게? 정대감이 한양을 장악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단오날.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단오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12장 한양으로 D-6D-4. 처형까지 엿새. 두 사람은 한양을 향해 길을 재촉했습니다. 길을 걷다 윤재가 문득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야. 예. 아니 민연희. 어떻게 불러야 하냐? 연희라 불러주세요. 15년 동안 들은 이름이니 정이 들었습니다. 윤재가 멈췄습니다. 연희를 진지하게 바라봤지요. 15년 동안 힘들었겠구나. 연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왜 도련님이 사과하십니까? 내가 몰랐으니까. 연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지요. 도련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도련님 댁에서 지낸 15년이 제게는 지옥만은 아니었습니다. 윤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무언가가. 한양 성벽이 멀리 보였지요. 도련님 한양에 도착하면 차상궁을 찾아야 합니다. 차상궁? 궁중에 계신 분입니다. 제 어머니의 유일한 친척이에요. 그분을 통해 임금님께 문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한양, 입성. 하지만 정대감의 눈이 도처에 있습니다. 처형까지 3일. 단오 축제를 앞둔 한양은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윤재와 연희가 거지 복장으로 인파 속을 걸었지요.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숨기 좋군. 예.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대감이 도련님 얼굴을 수배 중입니다. 저 멀리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지요. 그림 솜씨는 참 좋군. 닮지 않았습니다. 훨씬 못생기게 그렸어요. 그게 위로냐? 두 사람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집 앞에서 멈췄지요. 연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인이 나타났지요. 상궁 복색이었습니다. 연희냐? 오래되었습니다, 이모. 차상궁이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시간이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차상궁이 윤재를 봤지요. 이분이? 이윤재 도령입니다. 이판서 대감의 아들이에요. 들어와요. 어서. 집 안에서 차상궁이 문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정 대감을 끝장낼 수 있는 증거야. 임금님께 전해주셔야 합니다. 단오 행사 때 임금님께 직접 올리마. 그날이 유일한 기회야. 처형까지 3일 시간이 되겠습니까? 맞춰야지. 차상궁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단오날 운명이 결정됩니다. 처형 하루 전 단오 행사가 열린 궁궐에 모든 대신이 모였습니다. 정대감이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지요. 내일이면 그 역적 목이 떨어지지. 후환이 없어야 할 텐데. 그때 갑자기 상궁 하나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급히 올릴 문서가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영모 사건의 진실이 담긴 증거이옵니다. 차상궁이 문서 뭉치를 올렸습니다. 정대감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전하, 저것은 거짓입니다. 조용히 하라. 임금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임금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지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예, 전하. 증인도 있사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재와 연희가 들어섰지요. 저놈은 역적의 아들이다. 잡아라. 정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말하라 하기 전에는 입을 열지 마라. 임금이 차갑게 말했지요. 정 대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민 대감의 딸이라는 게 사실이냐? 임금이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예, 전하. 이것이 아버지께서 남기신 옥패이옵니다. 연희가 옥패를 꺼내 보였지요. 임금이 옥패를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틀림없이 민대감의 것이로다. 전하, 15년 전 아버지의 영모도 누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 대감의 조작이옵니다. 정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다. 전하. 정석주. 임금이 문서를 내려놓았지요. 예, 전하. 이 문서에 내 이름이 수백 번 나온다. 굴량미 횡령, 뇌물수수, 거짓 고발 그리고 322명의 목숨.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하, 그것은 정대감이 무릎을 꿇었지요. 금부도사. 임금이 일어섰습니다. 예, 전하. 정석주를 당장 체포하라. 삼족을 멸하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법이다. 군졸들이 정대감을 끌어냈습니다. 전하, 전하, 저는 억울합니다. 정대감이 발버둥 쳤지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대감이 끌려나갔습니다. 대전의 정적이 흘렀지요. 이 도령. 예, 전하. 윤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무고하다. 당장 석방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윤제의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15년 묵은 원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대감은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봄이 돌아왔습니다. 만개한 복숭아꽃, 한양 외곽의 기와집. 이판서가 마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지요. 이판서는 석방 후 벼슬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생을 후학을 가르치며 보내기로 했지요. 윤제가 관복을 입고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왔느냐, 장원 급제 날이. 이판서가 미소 지었지요. 아버지. 윤제가 옆을 봤습니다. 연희가 양반 교수의 옷을 입고 서 있었지요. 연희, 아니 민연이는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민대감의 딸로서 모든 권리를 되찾았지요. 윤제가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다. 무엇이요? 모든 것이.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지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뭘? 15년을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요. 도련님이 계셨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윤제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도련님이라 부르지 마라. 그럼 뭐라고? 서방이라 불러라. 연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복숭아꽃 꽃잎이 휘날렸지요. 예. 나와 혼인해다오. 민연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꽃잎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예. 연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윤제는 장원 급제 후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연희는 현명한 아내로 그를 내조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녔지요. 윤제와 연희가 나란히 앉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라서 충효로 이름난 가문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윤제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가 미소 지었지요. 태어난 신분이 운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복숭아꽃이 휘날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